오랫동안 준비한 이혼이라도 그때그때 황당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모든 것을 대비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점점 문제들이 드러나는 요즘이다. 예전에 올렸던 이혼 시리즈 영상을 봤다면 나의 사연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홀로 딸과 살아간 지 몇 년이 흐른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부딪혔다. 몇 주 전 일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말복날 간식이 똑 떨어져 아이와 장을 보러 갔다. 사실 이 날은 정말 나가기 싫었다. 덥기도 더웠고 몸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냉장고와 간식 창고 문을 여닫는 딸의 모습에 아픈 몸을 일으켜야만 했다.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태양이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 집에 들어가려고 도어락 비번을 눌렀는데 도어락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이스크림은 뜨거운 태양열에 녹고 있었고 딸은 불안해했다. 이때 남편이 있었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까? 아마 크게 의지가 되었을 것이고 당황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멍해진 머리로 몇 분간 아이 얼굴을 쳐다봤다. 그러다 문득 현관문 손잡이에 열쇠집이라는 스티커가 보였다. 바로 전화했고 곧이어 해결 방법이 귀에 들렸다. 도어락을 열려면 딸을 맡겨야 했다. 더운 날 딸을 밖에 방치할 수 없어 카페로 이동하면서 엄마에게 전화해 부탁했다. 아이를 애타게 한 아이스크림을 카페 사장에게 양해를 구해 맡기고 오니 딸의 얼굴이 밝아졌다. 나는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향했다. 기대 반 의심 반을 안고 그들이 알려준 대로 했지만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이 알려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 오매불망 엄마를 기다리던 딸은 나에게 전화했고 현재 상황을 알리고 다시 검색했다. 검색한 방법대로 한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도어락이 열렸다. 영영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해결되는 순간 희열을 느꼈다. 사실 이런 황당한 문제를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가 처음으로 마주한 큰 문제는 이사한 후 딸의 불안이 최고였던 시기에 벌어졌다. 이유 없이 전기가 차단되는 사건이었다. 화장실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차단되었다. 바람만 불어도 전기 차단기가 내려갔다. 딸은 정전이 되자 불안에 떨며 울었다. 무섭다고 우리는 죽냐고 말하는 아이 말을 듣고 정기 점검을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했다. 하마터면 누전되어 감전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될 뻔했다. 발빠르게 해결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나약한 여자가 외면하고 싶은 일들,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처음은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곧 해결된다. 남자로 태어나더라도 이 세상 일어나는 일은 남자도 처음이다. 그러니 여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전 남편보다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건 문제 앞에서 극도로 차분해지는 거다.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이성이 먼저 앞서 일을 그르치기 전에 해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아기와 사춘기 사이에 있는 딸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곧 일어날 일이기도 해서 사실 걱정이 앞선다. 첫 번째 이혼과 동시에 나의 육아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끝났다.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 2학년 육아가 시작되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 다시 육아할 수 있고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있으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딸의 사춘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경험이 없어 조금은 두렵다. 친구가 그랬다. 사춘기보다 갱년기가 이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위로를 해준 말인데 과연 그럴까 싶다. 내가 갱년기라고 해서 딸에게 함부로 내 감정을 노출할 수 없다. 온전한 가정을 물려주지 못했기에 딸의 사춘기가 오고
내가 갱년기가 온다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저런 생각이 나를 덮쳐도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간다. 늘 잔인한 인생을 살아냈듯 나와 딸의 변곡점을 이겨내리라 믿는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는 존재이니 정성을 다해 사랑만 가득 채운다며 딸의 인생에서 만나는 역경을 잘 헤쳐나갈 거라 믿는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에 보고 느낀 토대로 딸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지만 어쩌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아빠 빈자리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외면하고 싶겠지만 결국 마주할 문제가 바로 아빠 역할과 남편 역할의 빈자리다. 남편 빈자리는 이 아니면 잇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지만 힘쓰는 일과 큰일이 닥쳤을 때는 나도 보호자가 필요함을 느낀다. 특히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어린 딸을 보호자로 내세울 수 없기에 이럴 때는 나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구나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가 있다면 아파도 마음 편히 아플 수 없다. 섬세한 오감을 가진 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걱정과 불안으로 엄마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엄마를 보살핀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아프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아픈 엄마의 역할은 배고플 딸을 위해 밥을 차려야 하고 불안해하는 딸을 꼭 안아주어야 한다. 이럴 때 다른 보호자가 있다면 아픈 나도 안심하고 아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잠시 했다. 하지만 보호자가 있더라도 아픈 엄마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있다. 한부모 가정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해결 방법을 찾는다. 앞으로도 나는 늘 그렇게 해왔듯 차근차근 시간이 들더라도 해결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딸이다. 혼자였다면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죽었다 살아나기를 2번 다시 살아났을 그때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파본 사람만 안다. 마음이 아프던 몸이 아프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다. 나를 죽이려고 드는 표독스러운 표정,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어라고 외치던 시뻘건 입술에 창백한 얼굴, 4, 5세계에 갔을 때 지옥문과 천국문이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이승으로 보내진 그때를 기억하며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사경을 헤매며 다시 살아낸 힘으로 살아가리라. 나의 강인한 성격은 엄마에게서 물려받았다. 힘든 시기에 세 자녀를 엄마 홀로 키웠다. 난 엄마에게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나에게 맞게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며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단단한 멘탈이 매 순간 필요하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금처럼 시련을 주던 기쁨을 주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못할 일은 없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분명 해결할 수 있고 끝이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닌 할 수 있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외쳐보자. 당신만의 방법을 찾았을 당신에게 미리 박수를 보낸다.